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나요? 그 중에서 진짜 좋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을 몇 명이나 찾으셨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사람을 알려면 그의 행동을 보라. 말은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행동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오늘 이 시간 70년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이 깊은 지혜와 함께 사람을 제대로 보는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알면 더 이상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않으실 겁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돈 앞에서의 모습. 자, 그럼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을 볼 때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돈 앞에서의 모습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의를 생각하고 소인은 이익을 생각한다. 돈이 없을 때는 모두가 착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돈이 걸린 순간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죠. 제가 아는 한 분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30년 지기 친구가 있었습니다. 늘 서로 도우며 살았는데 어느 날 작은 사업을 함께 시작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을 공평하게 나누자고 했는데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하니까 그 친구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더 많이 일했다. 내 아이디어가 컸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더 많은 몫을 요구했어요. 결국 30년 우정은 돈 때문에 끝났습니다. 잠깐,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돈 앞에서 변하는 사람은 언제든 또 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돈 앞에서도 원칙을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친구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을 빌려주면 친구를 잃는다. 하지만 그것이 그 친구의 진짜 모습을 보여준다.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갚겠다고 약속할 때의 그 모습과 실제로 갚을 때의 모습을 비교해 보세요. 여기서 그 사람의 진짜 인품을 알 수 있습니다. 돈에 대한 태도는 그 사람의 가치관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두 번째, 약자에 대한 태도. 이제 두 번째입니다. 사람을 볼 때 두 번째로 봐야 할 것은 약자에 대한 태도입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한 나라의 위대함과 도덕적 발전은 그 나라가 동물을 어떻게 대하는지로 판단할 수 있다. 이것은 개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자신보다 약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그 사람의 진짜 성품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 주변에 계시지 않나요? 윗사람에게는 굽실굽실, 아래 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하는 사람, 식당에서 직원에게 반말하고 짜증내는 사람, 청소하시는 분께 인사조차 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이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상대를 사람 취급하지 않아요. 반대로 정말 좋은 사람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예의 바르게 대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아파트 경비실에 들를 때마다 경비 아저씨께 정중하게 인사를 하십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십니다. 덕분에 우리가 편하게 살아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가끔은 간식도 사다 주세요. 이런 분이야말로 진짜 어른이 아닐까요?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이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진짜 인격자는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깁니다. 지위가 높든 낮든, 돈이 많든 적든,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말이에요. 특히 나보다 어린 사람, 힘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보세요. 여기서 그 사람의 진짜 인품이 드러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정리해 볼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두 가지만으로도 사람을 상당히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돈 앞에서의 모습. 두 번째, 약자에 대한 태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세 번째가 남았습니다. 이것만 알면 여러분은 사람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계속해서 들어보시죠. 세 번째, 어려울 때의 반응.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사람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려울 때의 반응입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경은 사람의 성격을 드러낸다. 평상시에는 모든 사람이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정말 어려운 상황, 위기가 닥쳤을 때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가족이 아플 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누가 곁에 있어 주었나요? 평소에 친하다던 사람들 중 몇 명이나 진짜 도움을 주었습니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어려울 때 슬그머니 멀어집니다. 바쁘다, 힘들다는 핑계를 대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진짜 좋은 사람은 오히려 그럴 때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할머니가 갑자기 중병에 걸리셨어요. 병원비도 많이 들고 간병도 필요한 상황이었죠.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이웃들은 하나둘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딱 한 분, 그렇게 친하지도 않던 아래층 아주머니가 매일 병원에 왔어요. 제가 시간이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도와드릴게요. 결국 그 아주머니 덕분에 할머니는 무사히 치료를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귀한 사람 아닐까요?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선약수,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물은 항상 낮은 곳으로 흘러 모든 것을 적시고 생명을 살립니다. 진짜 좋은 사람도 이와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려울 때 자연스럽게 도움의 손길을 내밉니다. 반대로 나쁜 사람은 어려울 때 더욱 야박해져요. 원래 각자 살 일이야. 나도 힘든데 어떻게 도와. 이런 말을 하면서 외면해버립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어려운 일이 있으신가요? 그럴 때일수록 주변 사람들을 잘 관찰해 보세요. 누가 진짜 친구이고 누가 가짜 친구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면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일단 관찰부터 하세요. 새로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거예요. 돈 이야기가 나올 때, 약한 사람과 만날 때,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차근차근 보세요.
두 번째 단계 작은 테스트를 해보세요. 굳이 큰 돈을 빌려달라고 하지 마세요. 작은 부탁부터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식사 자리에서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팁을 어떻게 주는지, 이런 작은 것들부터 관찰해 보세요. 세 번째 단계 일관성을 확인하세요. 한두 번의 행동으로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일관되게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장기간 관찰하는 게 중요해요.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충분히 관찰하고 검토한 후에 판단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절대 섣불리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복잡한 존재니까요.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행동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패턴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패턴을 보인다면 그것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주의해야 할 함정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함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함정, 첫인상에 속지 마세요. 말을 잘하고 겉모습이 번지르르한 사람을 무조건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건 위험해요. 탈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모는 가장 훌륭한 말 없는 추천서다. 하지만 가장 속기 쉬운 것이기도 하다. 두 번째 함정, 너무 완벽한 사람을 조심하세요. 항상 좋은 말만 하고 완벽하게 행동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오히려 가면을 쓰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진짜 좋은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실수도 하고 솔직하게 자신의 약점도 인정해요. 세 번째 함정, 급하게 친해지려는 사람을 경계하세요. 처음 만났는데 금세 친한 척하면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캐묻는 사람, 이런 사람은 대부분 무언가 의도가 있어요. 공자는 말했습니다. 말이 달콤한 자와 겉모습이 공손한 자 중에 인자한 자는 적다. 네 번째 함정, 자신의 편견을 조심하세요. 우리는 누구나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학력, 직업, 외모 등으로 사람을 미리 판단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런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내적인 인품입니다. 마지막으로 너무 의심만 하지도 마세요. 사람을 제대로 보는 것과 모든 사람을 의심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적절한 경계심은 필요하지만 지나친 의심은 좋은 사람들까지 멀어지게 만들 수 있어요. 좋은 사람의 특징들. 그럼 반대로 진짜 좋은 사람들이 특징은 뭘까요? 첫째, 일관성이 있습니다. 사람이 보든 안 보든 똑같이 행동해요. 이것이 바로 진정성이죠. 둘째, 겸손합니다. 자신을 과시하려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할 줄 알아요. 라오자는 말했습니다. 현명한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현명하지 않다. 셋째, 신뢰할 수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고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작은 약속이라도 소중히 여깁니다. 넷째, 배려심이 깊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알고 불편하지 않게 행동해요. 다섯째, 감사할 줄 압니다. 작은 도움에도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그 마음을 표현해요. 여섯째,
성장하려고 노력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꾸준히 노력해요. 이런 특징들을 가진 사람을 만나시면 소중히 여기세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의 진짜 친구가 될 사람들입니다. 나 자신도 돌아보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다른 사람을 보는 만큼 나 자신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돈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약한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반응하나요?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말, 너 자신을 알라를 기억하세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면 먼저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변하면 좋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모여들어요.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게 되어 있어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으면 좋은 사람들과 어울려야 하고,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려면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본래 선하다. 다만 환경에 따라 달라질 뿐이다. 우리 모두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 조금씩 변해보세요. 남을 판단하기 전에 나를 먼저 돌아보고 다른 사람에게 바라는 그런 사람이 내가 먼저 되어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조언 몇 가지 드릴게요. 첫째, 모든 사람과 친하게 지낼 필요는 없어요. 인생은 짧고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어요. 진짜 좋은 몇 명의 사람과 깊이 있는 관계를 맺는 게 더 의미 있어요. 둘째, 나쁜 사람을 만났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세요. 그런 경험도 우리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사람 보는 눈을 기르는 소중한 교육비라고 생각하세요. 셋째, 너무 빨리 포기하지도 마세요.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지혜로워지고 성숙해질 수 있거든요. 넷째, 경험을 나누세요. 여러분이 오늘 들은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과 나누어 보세요.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이런 지혜를 전해주시면 좋겠어요. 다섯째, 여유를 가지세요. 사람을 판단하는데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들이 있어요. 아인슈타인은 말했습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는 그의 마음을 보라. 외모는 시간이 지나면 변하지만 마음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다. 여러분의 인생 경험이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사람을 보는 눈을 더욱 날카롭게 기르시고 동시에 더욱 따뜻한 마음도 잃지 마세요. 오늘 긴 시간 동안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람을 볼 때 꼭 기억하셔야 할 3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돈 앞에서의 모습. 둘째, 약자에 대한 태도. 셋째, 어려울 때의 반응. 이 3가지만 잘 관찰하셔도 웬만한 사람은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 자신도 이런 기준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랜 인생 경험과 오늘 나눈 이야기가 더해져서 더욱 풍요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도 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항상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